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 볼보 XC40을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엘 매거진의 이재림 에디터입니다. 볼보의 XC40이 최근에 국내에 출시가 됐는데요. XC40은 볼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죠. 볼보의 1차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글로벌 판매 80만 대인데, 그 80만 대를 이루려면은 이 XC40, 특히 전 세계적으로 컴팩트 SUV가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XC40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C40은 볼보에는 없었던 세그먼트의 차종입니다. 순차적으로 XC90, 그리고 XC60, 그리고 XC40을 내놓으면서 이제 볼보는 SUV 라인업을 완성을 했고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XC40은 CMA 플랫폼, 그러니까 컴팩트카 전용으로 개발된 플랫폼을 공유를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가장 먼저 사용한 차가 바로 이 XC40이고요. 지리의 링크앤코 브랜드의 01도 이 플랫폼을 같이 공유를 하죠. V40을 갖다가 껑충하게 키운 SUV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랫폼 자체가 다른. 참고로 이 아키텍처는 최근에 다른 메가 플랫폼들처럼 굉장히 유연해요. 그러니까 이 페달과 앞쪽 프론트 행의 그 위치만 딱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런 SUV나 다른 승용 세단들도 이렇게 쉽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XC40은 두 곳에서 생산이 돼요. 하나는 벨기에의 헨트, 다른 하나는 중국 타이조우에서 생산이 되는데,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벨기에 생산이죠. 메이드 인 벨지움이라는 그 플레이트가 도어 패널에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타이조우는 이 CMA 플랫폼 40 시리즈 그리고 링크앤코의 차들도 생산이 되고요. 타이조우는 또 다름 아닌 지리의 회장 리슈프의 고향이기도 하죠.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엔진이 하나만 출시가 되죠. 가솔린만 출시가 되는데 T4 엔진이에요. XC40은 R디자인과 모멘텀, 인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은 R디자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죠. XC40이 사전 출시되기 전에 계약된 대수가 1000대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3%가 R디자인이고요. R디자인은 그 XC60 트림, 세 가지 트림 중에 중간에 위치하는데 가격은 4,880만 원이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신 것처럼 XC40은 최근 볼보의 패밀리룩이 적용이 됐죠. 좀 작은 차체에 맞게 좀 세부적인 디자인을 많이 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XC40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디자인을 꼽고 싶습니다. 다른 볼보 SUV 라인업의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크기 자체가 작다 보니까 디자인들이 좀 오밀조밀한, 좀 밀도 있는 느낌이 들죠. 빛을 받아서 표현되는 면의 질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경쾌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체 사이즈는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투싼과 대략 비슷한데, 의외로 휠 베이스는 또 길어요. 이 차의 휠 베이스가 2702mm인데 이게 구형 산타페 DM과 2mm가 더 길죠. 전장 대비해서 휠 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뽑았죠. 이 R 디자인은 외관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 차체에 보면은 또 R 디자인이라고 또 음각으로 또 새겨져 있어요. 근데 또 그걸 티나게 뭐 크롬을 둘렀거나 그러지 않아서 오히려 저 은은한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범퍼를 보시면 디자인 자체가 더 스포티하고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트렁크 아래쪽의 디자인도 좀 다른데, 특히 이 R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따로 패키지가 있다고 하죠. 아직 가격이 결정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쿼드 머플러 모양새만 네 가닥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범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리어 스포일러가 또 적용이 됐고 사이드 스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패키지로 구성된 바디킷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고요. 사이즈는 235에 50R19인데 XC40은 기본 휠 사이즈가 18인치고요. 인스크립션과 R 디자인은 19인치가 들어갑니다. 예, 지금 보시는 차의 실내는 R 디자인이고요. 60과 90은 같은 인스크립션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급이 달라도 실내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60과 90에 비해서는 실내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홍콩에서 봤던, 그러니까 중국산 XC40과 좀 비교가 되는데, 지금 국내에서 팔리는 차는 그거보다는 좀 내장재가 괜찮은 것 같고, 반면에 60과 90에 비하면은 좀 그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XC60이나 XC90과는 다르게 그 XC40 같은 경우는 모멘텀에서 R 디자인으로 옮겨 탔는데도 그 트림 간의 어떤 소재적인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디자인적으로는 좀 차이점이 많이 두드러집니다만,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과도 달리 60과 90은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의 실내 차이가 좀 크잖아요. 가격도 좀 크고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고. 근데 이 XC40은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런지 모멘텀과 R 디자인, 인스크립션의 그 실내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XC40은 모멘텀의 그 실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XC60이나 90 같은 경우는
인스크립션의 판매 비중이 꽤 높았던 걸로 저 그 판매 자료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XC40은 그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져봐도 꽤 괜찮은 그런 소재 마감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저 색깔인데, 이게 볼보에서 거의 안 쓰던 색깔이잖아요. 옛날에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안 쓰는데, 저는 사실 이거 홍콩에서 이거 보고 이게 중국용 색깔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글로벌 모델로 적용이 되는 색깔인가 봅니다. 저도 처음 보고서는 이거를 산뜻하다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좀 섬뜩하다고 받아들일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 색깔이 잘못하면 좀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좀 낯선 색깔이긴 합니다. 실내에서 보기 힘든 색깔이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다른 60이나 90과 동일하고요.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좀 작아 보이잖아요, 60이나 90에 비해서. 근데 실제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눈으로 볼 적엔 좀 작아 보이는 이유는 이 옆에 베젤 때문에 그렇다고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에 있는 그 주요 메뉴는 다른 60이나 90과 동일하고요. 최근에 볼보 차 탈 때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리 버튼을 굉장히 많이 없애서 공조장치 같은 거 사용할 때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 사용하고 다니는데 이 상태에서 공조장치 조절을 하려면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서 이걸로 온도 조절을 하고 또 그래야 되니까 좀 번거롭긴 하죠. 물론 이 터치감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조작하기가 물리 버튼으로 그냥 이렇게 드르륵 돌리는 것보다 덜 정확해요. 이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모니터 주변에는 딱 이 홈 버튼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아래의 디자인도 다른 볼보와 동일한데,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이쪽으로 옮겨졌는데 살짝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조작하기는 편한 것 같아요. XC40이 결정적으로 틀린 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60과 90은 이 앞에 이런 수납 공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X40은 여기에 수납 공간을 크게 마련해 놨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상위 모델보다 수납 공간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XC40의 어떤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는 이런 다양한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군데군데 보여드리겠지만 수납 공간이 정말 여기도 파놨어 싶을 만큼 많이 마련해 놨습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수납 공간인지 뭔지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여기에 뭘 넣어야 될지 좀 애매하죠. 그리고 여기는 수납 공간을 겸한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USB 포트가 있고, USB 포트가 2개입니다. 지금 그래서 메모리 스틱에 꽂혀 있는데 떼보면 2개가 있죠. 근데 모양이 다른 거는 아래는 충전만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기어레버는 다른 60, 90과 조금 다르죠. 아마 이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변속할 적에 뉴트럴에서 D나 R로 그 전진 후진으로 바꿀 적에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바뀌어서 한 번 내리면 무조건 한 단계만 내려갑니다. 후진 상태에서 드라이브로 가려면 2번 해야 이제 드라이브로 들어가는. 컵홀더는 이쪽에 2개가 있고요. 이쪽 부분에 보면은 이쪽 플라스틱 있잖아요. 하이그로스가 좀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쪽 플라스틱은 확실히 좀 그 상위 모델에 비해서 좀 떨어져 보이죠. 하이그로스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하이그로스가 많이 쓰이긴 한데 이 차는 실내에도 좀 이 부분에 왕창 쓰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R 디자인은 외부에도 쓰였죠. XC40 실내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수납 공간인데, 이 부분이 좀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은 센터 콘솔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깍티슈가 들어갈 만큼 여기가 용량이 넉넉해요. 거기다가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거는 수납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도 쓸 수가 있죠. 쓰레기통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뒤에 뚜껑을 뗄 수가 있고요. 쓰레기 비울 때. 네, 이렇게 떼어낼 수 있죠. 빠지고 뒤에는 또 작은 이런 매트가 있죠. 담겼고요. 쓰레기통 필요 없으면 이거 떼어버리고 이거를 아예 통째로 이만큼 네. 수납 공간으로 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잿더리가 또 있어요. 3시간을 탔음에도 몰랐던 수납 공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용량도 웬만큼 괜찮은 편인데, 여기 좀 특징인 게 여기 또 고리가 있죠. 그러니까 장 보고 나서 비닐백 저기 걸라고 고리가 있어요. 이 고리는 안쪽에 넣어버릴 수도 있죠, 안 보이게. 그리고 쓸 때는 이렇게 타고서 하면 되죠. 이게 최대 2kg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만 플라스틱이 좀 소재가 다르죠. 그쵸. 저 고리가 유난히 좀 떨어져요. 예, 스티어링 휠도 전형적인 볼보 디자인인데, 이 림을 감싼 이 가죽이 손에 잡히는 감각이 꽤 괜찮아요. 좀 짝짝 감겨요. 오늘이 좀 습하긴 하지만. R 디자인은 이 운전대에도 이렇게 R이라고 또 새겨져 있죠, 배지가. 저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작지만 그래도 R 디자인만의 어떤 그 스포티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림에 적용된 펀칭이 아주 깊은 펀칭은 아니고요. 반 펀칭 정도 됩니다. 계기판은 뭐 기존 60, 90에서 많이 보던 디자인이고요. 눈에 잘 들어오는 디자인이죠. 풀 디지털 방식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계와 엔진 회전계, 그리고 가운데 내비게이션까지
저렇게 표시가 되는 그러니까 XC60, 90에서 봤던 그 디지털 방식 계기판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알디자인은 모멘텀이랑 시트도 다르죠. 시트가 좀 더 타이트하고 저기에 적용된 소재도 좀 더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운데 부분은 알칸타라하고 사이드 볼스터하고 허벅지 받침 양옆은 또 가죽을 혼용했습니다. 몸을 잘 지지해 준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좀 타이트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동식 조절이긴 한데 저 볼스터를 벌리고 오므리는 것은 조절은 안 돼요. 그리고 앞부분은 좀 길게 확장할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좀 포인트긴 한데, 왜냐하면은 모멘텀의 시트는 그 쿠션의 길이가 좀 되게 짧거든요. 모멘텀을 먼저 시승할 적에 허벅지 받침이 의외로 짧아서 조절도 안 되고 그 부분 때문에 유난히 좀 그 부분이 기억에 남네요. 예, 허전했어요. 허벅지 안쪽이. 그리고 시트 포지션은 SUV인 것을 감안을 해도 좀 높은 편인데, 이 알디자인이 모멘텀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것 같긴 해요. 장착 위치 자체가 낮다기보다는 저 쿠션감에서 엉덩이 받침이나 등 받침의 쿠션에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탑승자가 낮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이 차의 컨셉 중 하나가 수납 공간인데, 이 도어 포켓의 용량도 굉장히 크죠. 요즘에 나온 차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용량이요. 용량도 크고 어떤 구획을 나눴다기보다는 아예 그냥 통으로 후벼 파놔서, 지금 보시면은 알파벳 C자 거꾸로 해놓은 것 같잖아요. 저 주황색 그 부직포 두른 게 기대거나 아니면 담거나 할 수 있는 공간을 저렇게 파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으로 파버렸고요. 이 수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퍼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우퍼를 에어우퍼라고 하는데 그 엔진룸 쪽으로 옮겼어요. 그 대신에 도어 포켓의 용량을 더 키울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보통 차 그 우퍼 보시면은 도어에서 하단에 스피커가 달리잖아요. 근데 얘는 없고, 아까 물어보니까 알디자인 그리고 모멘텀에는 일반 그 프리미엄 오디오, 인스크립션에서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속 페달이 오르간 타입이 아닌 건 조금 아쉽고요. 이쪽에도 보면은 그 고속도로 티켓 같은 거 있잖아요. 주차 티켓 꼽을 수 있게 저기다 이제 홀이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실내에 보면 하여튼 여기저기에 되게 많이 마련해 놨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가 전장 대비해서 휠 베이스가 길죠. 그냥 길게 잘 뽑았어요. 그래서 2열의 무릎 공간이 꽤 괜찮아요.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이 2개가 들어가도 약간 남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 자체는 차 크기 대비해서 괜찮은 편이고, 머리 공간도 괜찮습니다. 저도 앉았을 경우에 그 머리 공간이 주먹 하나가 좀 넘게 남는 공간이 나왔고요. 무릎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그 등받이가 약간 좀 많이 서 있는 게 아닌가. 조금만 더 뒤로 젖혀져 있어도 좀 더 쾌적하게 탑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도 2열 시트 등받이가 거의 세워져 있잖아요. 이게 거의 90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무릎 공간은 넉넉하지만 뭔가 시트에 앉으면 약간 벌 받는 느낌도 들고 좀 너무 서 있어서, 거기다가 이 차가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공간적으로는 앞좌석이건 뒷좌석이건 나무랄 데가 없는데, 그 뒷좌석에서는 저 시트 등받이가 선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에도 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구획을 2개를 마련해놨죠. 저에게 뭐 무슨 많은 물건을 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컵홀더는 가운데 저렇게 센터 암레스트에다가 2개를 큼지막하게 파놨고요. 손 닿기 편한 곳에다가 또 공간을 파놨고, 상대적으로 2열의 도어 포켓은 좀 되게 용량이 작죠. 네, 1열이 워낙에 좀 광활해서 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수납 공간은 자꾸 말씀드리는데 XC40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열의 전체적인 거주성을 보면은 무릎 공간은 괜찮고 1열 시트 밑으로도 신발이 되게 넉넉하게 들어가요. 가장 낮게 해도. 그런데 2열 시트 등받이 각도와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여기가 좀 솟아올라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거주성은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가장 결정적인 게 역시 2열 시트 등받이 각도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 있는 등받이 각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장거리를 한번 먼저 주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2열에 앉았었는데 2열에서의 공간감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공간감은 괜찮은데 뒤 서스펜션 느낌이 약간 좀 쿵 떨어지는 게 있어서 이건 이따 주행할 적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2열도 그 열선이 적용이 돼서 열선 버튼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USB 단자가 하나 더 마련이 되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좀 단점이네요. 트렁크는 되게 반듯하게 정리가 잘 돼 있고요. 컴팩트 SUV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바닥도 평평해서 짐 싣기도 용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게 2단이죠. 심지어 세단까지도 저런 콤파트먼트를 잘 구분해놨죠. 트렁크 공간을. 이 뒤에도 C볼트가 하나 더 마련이 돼 있고요. 다른 볼보들처럼 저 스키스루는 이쪽 트렁크 쪽에서 여는 거죠. 2열 시트는 되게 간단하게 접을 수 있고요. 2열 시트가 되게 쉽게 접혀요. 뭐 2열 시트 접는 거야 다 당연한 건데 네네. 좀 뻑뻑한 차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XC40은 되게 부드럽게 접히고 무엇보다도 이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가 진짜 말 그대로 풀플랫인데 사실 이렇게 완전히 풀플랫인 차가 되게 드물거든요. 외건들도 큰 장점으로 얘기하는 게 풀플랫을 뭐 내세울 때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XC40의 이런 풀플랫 되는 뒷 적재 공간은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가 완전히 쭉 네. 이어집니다. 예, 지금은 에어컨 끈 상태고요. 공회전 소음은 가솔린 엔진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음량이에요.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수성이 괜찮은 편이에요. 살짝 엉덩이로 전해지는 그런 진동만 있는 정도고요. 운전대로는 좀 진동은 좀 약간 있는데 그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회전에서의 MVH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는 전반적인 방음이 괜찮은데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진 방음은 괜찮고 하체의 방음은 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70이나 80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그 엔진 소음은 적은데, 뭐 대부분의 차 그렇긴 하지만 이 타이어 소음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에요. 지금 모멘텀에서 R 디자인으로 갈아탔던 이제 휠 타이어 인치가 1인치 커져서 18인치에서 19인치가 됐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18인치 꼈던 모멘텀 탔을 적에도 느꼈지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리고 진동 같은 부분은 잘 느껴지는 편입니다. XC60과 비교를 하면 물론 차급이 좀 낮잖아요. 근데 그 급을 감안을 해도 그 주행 질감은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은 좀 그 상하의 바운싱은 있는데 좀 약간 좀 통통 튄다고 해야 될까? 좀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나뉠 것 같아요. 좀 경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통통 튄다라고, 좀 더 진득하게 붙으면 좋겠다라고 바랄 수도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차가 좀 젊은 소비층을 겨냥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경쾌하다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속에서는 좀 경쾌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가속할 적에는 물론 터보레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실용 영역에서 어떤 도심 주행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차가 좀 경쾌하게 가볍게 나간다는 느낌을 계속 주네요. 아까 오전과 오후에 의해서 이 차 운전해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차가 가속 페달도 좀 가볍고 운전대도 좀 가볍고, 운전대 같은 경우는 저속에서도 좀 되게 쉽게 움직여서 여성 운전자도 쉽게 조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정차 할 때도. 성별을 정하고 차를 만들진 않았겠지만 여성 운전자도 부담 없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 차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재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 차가 되게 가볍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가속 페달을 이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좀 차가 좀 쉽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터보레그는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한 반 박자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80km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킥다운을 하면은 좀 인제 나가죠. 한 반 박자 정도 있다가 좀 반응을 한다라고 느낍니다. 190마력을 가진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못 미치지 않나. 특히나 그 고속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속도 이상에서는 힘이 좀 쭉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km 이전까지는 꽤 경쾌하게 움직이는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쭉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12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상대적으로 저속에 비해서는 좀 가속이 좀 많이 둔화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고속에서 안정성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빨리 달려도 좀 차가 좌우 롤도 별로 없고 약간 좀 붙는 느낌도 나고, 네. 그래서 이 차의 고속 안정성은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차를 이제 XC60과 물론 뭐 급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얘는 완전히 처음 선보이는 플랫폼을 갖다가 만든 차라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까지 느껴진 느낌바로는 XC60보다 더 경쾌하고 가벼운 몸놀림을 가지고 있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젊은 취향에 맞춘 것 같아요.
이게 지금같이 이음에 지나가고 그럴 때 또는 약간 좀 떨어질 때는 약간 그냥 쿵 하는 좀 충격이 좀 더 직접적으로 전해지긴 하는데, 이게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에게는 승차감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젊은 사람에게는 좀 경쾌하다, 그런 감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차가 전방의 시야는 되게 좋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트 포지션이 SUV인 것을 감안을 해도 좀 높은 편이에요.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그렇다 보니까 딱 시트에 앉으면은 앞에가 되게 잘 보이고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다른 볼보들처럼 이 사이드미러 이쪽 부분은 사각지대가 좀 커요. 예, XC40은 타보니까 그 주행 질감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젊은 층을 위한 차라는 게 느껴지네요. 예, 오늘 이재린 기자와 XC40을 시승을 했는데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이 컴팩트 SUV라는 점. 요즘에 컴팩트 SUV가 워낙 인기가 좋잖아요. 여기에 검증된 볼보의 그 새 안박 디자인이 적용이 되니까 기본적인 상품성, 그러니까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요소는 갖춘 것 같아요. 가장 핫한 컴팩트 SUV 세그먼트이기도 하고요. 일단 XC40의 스타일 디자인적인 것은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할 것 없이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적재성은 아까도 보셨지만 정말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트렁크 같은 경우는 2열 시트를 접으면 완전히 풀플랫에 가까운 거대한 광활한 공간이 또 나오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SUV를 선택할 젊은 층들이 꼭 고려할 세 가지 요소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지금 이제 세 가지 트림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적기도 하거니와 시작하는 가격 자체가 생각보다는 저는 좀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격이랑 디자인과 그리고 또 적재성, 볼보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젊은 층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뭐 얼마나 차를 빨리 받느냐죠. 단점으로는 이 하체 방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음은 좋은데 뭐 유리라든가 풍절음, 엔진음 이런 건 좋은데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 물론 이 차가 타이어가 피렐리 피제로인 것을 감안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타이어에 놓으면 소음은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 SUV 하면은 무조건 디젤이라는 좀 등식이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 차 정도의 사이즈나 그 패키징이라면은 가솔린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는. 타보니까 의외로 오히려, 그리고 그 디젤 엔진과는 다른 리니어한 맛 때문에 매력으로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km까지 가속도가 8.5초거든요, 제원상에서는. 예, 그 정도면 괜찮아요, 순발력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즘에는 생애 첫 차라든가 젊은 소비자들도 컴팩트 SUV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요 XC40은 그런 수요를 많이 뺏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약 대수가 일단 벌써 1000대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 지금 몇 대나 인도가 될 수 있을지 고객한테 그게 좀 미지수긴 하죠. 뭐 행복한 고민일 수는 있는데 대기 고객들 스트레스 피로도가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모든 SUV 라인업이 다 그런 것 같아서 시장에 대안이 또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 가격이면 앞으로 또 나올 신차들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차 올해 안에 못 받는다면 저는 다른 브랜드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좀 순정 그 터보치고는 가속페달 밟았다가 놨을 때 푸슉 하는 소리 있잖아요. 네. 그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편이에요. 요건 좀 약간 좀 특이하다. 근데 그 소리가 저는 듣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엔진도 들어오긴 하겠지만 동력 성능에 크게 욕심을 안 낸다면은 뭐 3기통 1.5 가솔린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세 가지 트림 중에 뭘 추천하겠냐고 묻는다면 XC40 같은 경우는 저는 모멘텀에다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바디킷 정도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의 60과 90은 딱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놓고 보면은 당연히 인스크립션 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왜냐면 실내 차이가 되게 커요. 실내 그 분위기나 고급감 차이가. 근데 XC40은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에요. 모멘텀과 인스크립션, 네. 이 R 디자인이. 예, 이로써 볼보 XC4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처음 보고서는 이거를 산뜻하다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좀 섬뜩하다고 받아들일지 고민을 했습니다. 섬뜩하기까지 하나?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근데 깍티슈와 휴지통이 차에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죠. 반 펀칭 정도 됩니다. 반 펀칭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귤 껍데기 같네요. 고속에서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안정감.
안정감은 네, 있어. 네. 유쾌한 대화가 편히 오갈 수 있을 것 같아. 빼야겠네. 개소리 내고 진짜. 야, 오늘 우리 이제 입이 안 돌아간다, 그치? 아까 돌아가다가 끊겼어요. 일단은 그럼 혹시 모르니까 마무리 멘트를 먼저 할까요? 왜? 그래야 지금껏 나온 걸 어떻게 짜깁기를 해서라도 뒤에 붙이니까. 야, 제림이 이제 완전 편집의 신이 됐네. 편집의 신이 됐어. 진짜 이게 합리적인 가격 같아. 난 좀 비싼 것 같은데. 한 4,620이면 네. 좀 비싼 것 같은데. 4,000원 그런가. 실제 연비는 근데 어느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인 연비는 자막으로 보시죠. 방금 이재림 기자가 가속력을 좋게 말해서 리니어라고 했는데 나쁘게 말하면 힘아리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도 뭐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좀 나가는 게 있는데 예, 처음에 좀 나가는 것 같은데 밟으면 그다음부터 힘아리가 없고. 8.5초면 난 별로. 저도 뭐 속마음은 체감 가속이 좀 느린 것 같긴 한데. 이 트림은 괜찮은데 오렌지색이 부직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거 부직포 아니래. 뭔가요? 아까 뭐랬더라? 펠트인가? 그냥 부직포 같아 근데. 알칸타라나 세무나 똑같죠?